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일본 만화계의 대부 미야자키 하야오,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 독일의 소설가 헤르멘 헤세. 바로 이 세 사람 모두 회피형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피에서 벗어나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내 삶의 주체성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 회피 불안형 인간들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소설, 시와 같은 독서로 도피했고, 그로 인해 변화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엄청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지만, 현대의 회피 불안형 인간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남의 인생인 것처럼 방치하며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흘러가는 다양한 매체가 내 방 안에, 내 손바닥 안에 존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푹 빠져있는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인생은 흘러가 버리니까요. 이렇게 회피를 고정하는 장치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사고의 공간이 필요한데 머리에 끊임없이 정보를 때려박아 사고를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현실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기도 하죠. 근데 또 이걸 끄집어내서 회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불안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극복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익스포저 폭로요법이라고 하는데, 폭로요법은 불안에 빠진 사람이 현실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를 극복하도록 해줍니다. 이 방법은 우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여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처가 깊은 회피형일 경우에는 그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테지만, 그럴 경우에도 자신을 그 마음에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 처박아둔 지옥 같은 기억을 끄집어내어 되새기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도망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면 공포와 불안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피형의 특징 또 하나는 수동적인 자세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자기 스타일대로 상황을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 스타일로 조절하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공 체험이 쌓여가면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장 나가기 두렵다면 외부로 나가서 이루는 성공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로 뛰쳐나가지 않고 자신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도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 롤링만 하더라도 공상을 좋아하고 현실의 일에 그다지 익숙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리하여 밖에서 일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현실로 뛰쳐나가지 않고 자신의 세계로 계속 회피한 것이 그녀의 성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본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시험한 것 자체가 회피로부터 한 발자국 걸어 나온 것이니까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의 해결법도 하나 있습니다. 증상을 신경 쓰지 말고 방치하세요. 불안신경증을 겪고 있는 학생이 여기저기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증상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두근거림이 찾아와도 포기하고 되려 방치한 채 자신이 하려고 한 일에만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 결과 기를 쓰고 치료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던 증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증상을 치료하고 노력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증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기지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안전기지라고 하면 나만의 방어존을 만들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더더욱 고립되는 게 아닐까요? 더더욱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존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존재,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응답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전기지를 만들어야 상대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지를 먼저 만들지 않으면 상대를 공감해줄 여유가 없을 뿐더러 나의 고통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에만 신경 쓰느라 많은 에너지가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혼자만의 동굴로 다시 들어가기 쉬운 것이죠. 자신의 심리 상태가 우선 안정적이어야 타인에 대한 심리적 배려나 공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피형 인간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지와 사색을 통한 객관적 지혜가 필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면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 꾹꾹 담아 컨텐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